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이번 주말에 비디오를 하나 더 올리게 됐습니다. 이번은 뭐 다른 그 투자에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는 있겠네요. 그렇지만 다른 ETF는 아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리턴 오브 캐피탈 부분에 대해서 그때 아, 어떤 마지막에 결론을 정확하게 못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국 갔을 때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좀 한번 찾아봐라 그렇게 부탁을 했었는데 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에서 이 ROC에 관련된 정보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번에 깨끗하게 결론을 한번 내려볼까 싶어서 이 방송을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미국 시간으로는 11월 17일 일요일 12시 42분이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현재 월요일 아침 5시 42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새로운 주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 방송이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7월 달에 괜찮은 월배당 ETF 시리즈를 시작하기 전에 이 리턴 오브 캐피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그 설명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드렸던 그 설명이 어, 여러 가지 쟁점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그때 이 비디오를 궁금하신 분은 요 제 채널에서 요거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때 비디오의 핵심 상황이 몇 개 있었는데 첫 번째 미국 상장 ETF의 월 분배금 중 ROC 금액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이 배당 소득세와 분배 소득세가 면제가 됐었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일괄적으로 15% 배당 소득세를 징수를 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이 리턴 오브 캐피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투자한 원금을 녹여가지고 우리한테 배당금의 명목으로 이제 배당을 받는 건데 사실은 원금을 돌려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15% 배당 소득세를 내니까 ROC가 많으면 많을수록 불리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미국에 상장된 ETF에서 주는 월 분배금과 배당금 중에서 이 리턴 오브 캐피탈의 부분이 크면 클수록 손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사실은 그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좀 불리하다라고 이제 하는 의견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본 결과 한국에서 매달 분배금 중에서 15% 징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15% 징수를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1년이 지나죠. 1년 지나고 이제 4월인가 그때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동안에 이 ROC 금액에 대해서 세금이 환급이 된다. 그러니까 15%를 여기 일괄적으로 15% 배당 소득세 징수한 부분이 전액 환급이 되고 그 환급된 금액에 다시 15.4%의 소득세가 징수가 된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서 나온 그 소득으로 봐서 15.4%의 징수를 한다라고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최종 세금 내는 것은 15%가 아닌 2.31%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러고 나서 방송이 끝나고 그 댓글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장했던 그와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다른 그룹의 몇몇 분들은 그렇지 않다. 그 15% 세금 낸 거에 대해서 환급이 안 되더라.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어떤 분은 그 국세청에 직접 연결해서 국세청 사람에게 물어보고 또 각종 다른 그 증권회사 사람들에게 물어봤는데 이 답변이 클리어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당시에 확인되지 않은 쟁점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ROC 부분에 추징된 세금이 환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이제 서로 엇갈리는 주장들이 이 댓글에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이게 세금이 환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기 위해 저도 한국 갔을 때 상당히 좀 노력을 좀 했습니다만은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어서 정확하게 정보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비디오가 올라갔을 당시에 이 쟁점이 첫 번째는 ROC 부분에 추징된 세금이 환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실히 제가 몰랐고, 그리고 환급된 세금에 다시 15.4%의 소득세가 추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에 대한 정보도 제가 확실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확인되지 않은 쟁점이 두 개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제 나름대로 조금 찝찝한 느낌도 들었고 그러다가 이제 친구 한국에 있는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친구가 열심히 여기저기 다니면서 수고를 많이 해줬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오늘 방송을 한번 할 수 있게 됐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삼성증권에서 이 지난 4월 전에 이 안내 문이 발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리턴 오브 캐피탈에 대한 세금 환급 안내.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그 타이틀은 미국 배당 소득 재분류에 따른 현지 배당세 환급 및 국내 배당세 징수 안내. 이 서류가 그때 투자자들에게 제공이 되었던 걸로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처리일은 2024년 4월 26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올해 초에 그 소득세를 종합 과세를 하는 동안에 이 안내문이 발행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받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그 스크린샷이라 별로 깨끗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읽긴 했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고 쭉 다 읽어봤습니다만은 다행히 이 부분 여기 FAQ (Frequently Asked Question) 부분에 이 Q1과 Q2가 정확하게 제가 찾고자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화질이 조금 안 좋긴 한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배당금이 거래 내역이 일괄 지급되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 답변은 삼성증권의 답변은 해당 거래 내역은 과거에 지급된 미국 ETF 분배금의 세금 환급 건입니다. 미국 상장 해당 ETF는 연중 배당 지급할 때 소득의 원천과 무관하게 15%로 과세했다가 지급 익년도 초에 소득의 원천을 재분류하며 리클래시피케이션해서 과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환급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 배당 분배금과 양도차익 분배금의 차이겠죠. 한국에서는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한 세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 발행하는 ETF에서 지급하는 배당금과 분배금에는 15%의 과세가 일괄적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재분류를 해서 과징수된 세금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득의 원천이 일반 분배금, 즉 채권 이자나 부동산 임대료 등으로 분류가 되면 15%로 현지 원천 징수 과세가 되지만 양도 차익이나 자본금 반환, 즉 ETF 내 자산 매각으로 발생한 소득 등은 0%로 과세가 됩니다. 즉 자본금 반환 이것이 리턴 오브 캐피탈이거든요. 왜냐 ETF 내에 예를 들어서 일드맥스 같은 경우 가끔가다 이 사람들이 한 달 동안 4주 동안 자기들이 옵션 트레이드를 해가지고 돈을 못 벌 경우가 생겨요. 그럴 경우에도 매달 분배금을 지급을 하는데 그 분배금은 어디서 나오냐면 ETF 내에 자산을 매각을 해가지고 거기서 발생한 소득으로 분배금을 줍니다. 그걸 자본금 반환, 한국말로 영어로 리턴 오브 캐피탈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ROC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돈은 15%로 과세를 했다가 나중에 소득의 원천을 재분류를 합니다. 즉 일드맥스에서 19-BAB라고 하는 그 폼을 이 각 증권회사에 보냅니다. 자기들이 지급한 분배금 중에서 몇 %는 리턴 오브 캐피탈이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말라라고 하는 거를 정보를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 각 증권회사에서는 그거를 바탕으로
다시 리클래시피케이션을 해서 과징수된 세금이 있는 걸로 판단을 해서 과징수된 세금은 환급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제가 제 나름대로 다시 제가 분류를 해봤습니다. 즉 자본금 반환, ETF 내 자산 매각으로 발생한 소득은 0%로 과세가 된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첫째, 리턴 오브 캐피탈로 발생한 소득, 주 분배금 혹은 월 분배금, 즉 일드 맥스는 월 분배금이고 라운드 힐의 Q, DT, XDT, RDT 같은 경우는 주로 주죠.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분배금은 자기 자산의 매각으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자기 자산의 매각으로 발생한 부분의 분배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즉 제가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그 0%,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은 이 ROC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 분들은 15% 과세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과세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지금 삼성증권에서 발행한 이 정보를 바탕으로는 과세를 하지 않는 걸로, 즉 15%는 다시 환급이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풀어서 좀 길게 써봤습니다. 즉 매월 혹은 매주 발생하는 일드 맥스 혹은 라운드 힐 ETF들의 분배금에서 일괄적으로 매달 15% 배당 소득세를 징수한 후 다음에 소득세 적립 기간 동안에 ROC 부분에 해당하는 분배금의 기징수된 15% 배당 세금을 전액 환급을 합니다. 그리고 환급된 세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추가 증세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이 말씀드렸던 이 배당 청구의 주장에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즉 반은 맞다는 얘기는 한국에서 일괄 매월 15% 징수를 해서 다음에 ROC 금액에 대한 세금 환급을 한다는 것은 맞는 말이었어요. 그렇지만 환급된 금액의 15.4%를 징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이었죠. 그래서 최종 징수는 0%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 오늘 제가 확인한 이 정보를 바탕으로 나온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보면 첫 번째, ROC 부분에 추징된 세금은 100% 환급이 됩니다. 그리고 환급된 세금의 추가 징세는 없습니다. 이 두 개가 지금까지 제가 확인한 바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금은 다행히 이제 조금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투자자로서 또 월 분배금과 주 분배금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로서 ROC 부분이 많을수록 그러면 한국 투자자에게 최소한 배당 세금에서 미국 사람들에 비해서 불리함은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그러면 ROC가 그러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냐?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분배금을 받는데 그중에 ROC가 50%다. 그러면 내가 소득세로 15% 소득세 내는 건 50%만 내고 50%는 안 내니까 ROC가 예를 들어서 80%다 그러면 그만큼 세금 내는 게 적으니까 ROC가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냐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제가 ROC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net asset value가 그 ETF 가격이죠. ETF 가격이 배당금을 주고 분배금을 주고 배당락과 배당 분배락이 발생한 후에 다시 회복을 해서 계속 우상향으로 갈 수 있다면 그건 좋은 거죠. 그래서 돈을 일단 받고 그리고 또 가격이 회복을 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돈은 많이 받지만 ROC가 많으니까 그만큼 인컴 텍스 소득세가 적게 내는 거니까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 내부가 회복을 못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20달러짜리 ETF를 샀는데 내가 2달러를 받고 이게 18달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18달러에서 다시 20달러가 돼야 되는데 20달러가 안 되고 18.5, 뭐 19달러까지 회복을 했다. 거기서 다시 2달러를 받으면 다시 17달러 떨어지고 또 회복을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적으로 이 net asset value가 계속 떨어지는 우하향으로 갔다. 그런 경우에는 ROC가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그동안 계속 쟁점으로 댓글에서 많은 분들이 서로 디스커션 하셨던 이 한국 분들에게 ROC 부분에 추징된 세금은 100% 환급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환급된 세금에 대해서 추가 징세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분과 미국에서 이 일드맥스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최소한 ROC 부분에서는 세제상의 불리함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ROC에 대해서 잠깐 제가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증권에서 이 정보를 주긴 했지만 그러면 사실은 또 미래에셋도 받았었어요. 그런데 미래에셋에서 준 정보는 비슷해요. 비슷한 내용인데 이 삼성증권이 이 Q&A에 훨씬 쉽게 설명을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요 앞부분은 미래에셋과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요 설명해 놓은 부분이 제가 찾던 그 정확한 설명이기 때문에 요걸 바탕으로 삼성증권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다른 증권회사나 또 삼성이나 아니면 미래에셋 쓰시는 분 계시면 다시 한번 각자 확인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확인하셔서 제가 오늘 드린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댓글에 좀 설명을 해주시면 저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다른 많은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끝내고 항상 즐거운 새로운 주를 맞이하셔서 건강하시고 항상 즐거운 이번 주 맞이하시고 이번 주 금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